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기술을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어떤 분은 현황도로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어떤 분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황도로는 뭡니까? 지적법상에서는 그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을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전 투자 관점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에서 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씩 쭉 볼까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다 지우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나 이렇게 개발업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개발해 보신 분이나 투자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현황도로 찜이야 하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어떤 전문가는 된다고 하고 어떤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지 보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건 건축을 위한 거죠. 이 도로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지적법을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이죠. 그냥 지적법을 하겠습니다. 지적법을 가지고 많이 도로 여부를 따지는데 지적법에서는 맹지가 개념이 있어요. 맹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적법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지 건축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건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세금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현황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건축과 관련된 것은 뭡니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이 기본 개념이 뭐예요? 건축을 위해서 적법하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낸 법이거든요.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봐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은 도로,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 그 지적법을 연상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건축법이 근데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법을 하자고 하니 전국토를 전부 다 건축법을 관리하자니까 너무 그 행정이 좀 많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든지 많이 이용이 없는 지역은 아직 그 예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어떤 거냐 적용 제어라는 것이 구분했습니다. 보면은 건축법 제3조에 보면 건축법을 적용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지적 문화유산, 임시지적 문화유산, 그다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뭐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명승, 임시지정시 뭐 도유산, 시도유산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를 확보해야 되나요? 건축선이 있어야 되나요? 이건 당연히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철도. 궤도,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 항목의 시설, 운전 보안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보행 시설, 철도 선로 위를 지나가는 사람 다니는 길 있죠? 플랫폼 이런 거, 급유 시설 이런 걸 건축법을 적용하면은 위험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속 통행로 진수 시설 여기도 사람이 있고 그 요금을 받죠. 근데 그런 곳이 있는 데인데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 뭐 다른 거 적용한다. 그러면 그냥 손을 쭉 뻗어야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당연하게 안 된다는 거죠.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창고, 간이 창고. 근데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고 했죠? 이게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거 이동이 쉬운 거. 그다음에 수문 조작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적용되면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요런 내용은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은 바로 2 번입니다. 2 번. 2 번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 주상 공록이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무 관론자네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맞죠?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외의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그건 제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럼 면이겠죠? 면. 그러니까 동이나 읍이 아니까 면. 니가 되겠죠? 면에 무슨 니, 무슨 면. 그렇죠? 그래서 아닌 지역은 44조에서 47조까지 44, 45, 46, 47조 그다음 51조, 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44, 45, 47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 요거를 보면 이걸 적용해야 건축법 도로가 지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은 무슨 얘기일까요?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먼저 보시고, 아, 요로 지역은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로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에 밑줄 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에 있거든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 지정, 폐지, 변경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선 지정 않는다. 건축 제한,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면이나 니다이젠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지정 문제도 없고 도로 지정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현황도로 시골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현황도로에서는 뭐 됩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 만약에 이런 현황들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A 땅이야. 내가 건축을 하고 싶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도로로 쓰려면은 이분에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사용신고가 필요하죠. 아니면 이 부분을 매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요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B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건축을 또 했어. 그럼 C라는 사람은 건축을 했지만 C라는 사람은 A의 사용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왜? 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도로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도로 지정이 폐지 변경이 없잖아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또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불합리하다고요?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여기 있는 땅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이라든지 좀 많이 떨어진 거 개발이 소외 지역들이 많죠.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 싸다?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융통성 발휘해서 사용식 나서 써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땅값이 비싸다. 그러면 이건 땅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역이 있다는 게 또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서 이 사용식 나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축법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든지 그 도시 지역 같은데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은 건축을 했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도로로 이거를 했습니다. 그럼 도로 지정 받겠죠. 그럼 뭐가 올라갔죠? 도로 관리량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에는 이 도로가 또 사용해서 받는다? 그건 아니죠. 이건 도로 관리량에 올라갔으니까 시는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건축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의 큰 차이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도시지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에 면단위 이하 지역. 그렇죠? 그 면단위 이하 지역, 그죠? 있겠죠? 관농자, 비도시 지역에서 면적에서의 니에 해당하는 현황도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도로라든지 도로 관리량이 없어도 다만 토지 사용 신뢰성 문제는 있겠죠. 토지 사용 신뢰성 문제는 있습니다. 왜? 땅 주인이 통행 방해하면은 안 되죠. 그 건축이 가능한 거지 그 100% 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축할 수 있답니다.
건축 무조건 된다가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개념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면 단위에서 의무를 승격하는 경우는 어찌 될까요? 그래서 기사가 있는데 기사 그대로 가져볼게요. 아산시 탕정 면, 등표면, 면이죠. 읍승격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 이렇게 있는 데서 보를 했습니다. 읍승격 시 면에서 읍승격 시 비도시 지역의 건축허가 완화 규정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서 오히려 불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황도로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읍승격 시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지만 여기 빨간 게 나왔죠? 건축 허가, 신고, 뭐 요건은 강화. 연 단위 비도시 지역은 비도시 지역은 관습상 도로 등으로 불리는 현황도로 만호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읍으로 승격하면은 건축법 44조부터 쭉 적용돼서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죠. 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안도로에서는 꼭 이 규정이 아니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게 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현황도로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땅이 읍이나 읍으로 승격되면은 도로와 건축성 등도 부합해야 하는 허가 조건이 당연히 까다로워집니다. 까다로워져요. 건축 예정대지 일부를 도로 편입 또는 새로 개설하거나 자칫 허가가 나지 않으면 명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었으면 당진 군이었죠. 실효되면서 수익격이 됐습니다. 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현황도로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 예전에는 허가가 가능했는데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게 실효 신격되면서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 그 사이 허가가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됐죠. 다시 허가를 받으려니까 이제는 이 시신격 읍의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읍의 규정이. 읍의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이때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가져오라고요? 토지 사용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하죠. 토지 사용승낙서라든지 아니면 뭐 합니까? 일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 시를 신청하니까 이제 읍으로 이제 가니까 면 다닐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면 다닐 때는 바로 앞에만 요 도로 여부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시로 성격되니까 땅값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허가 나와서 이거 군역 시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땅값도 집가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까요? 그다음부터는 뭐 했을까요? 생각을 안 한 거죠.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신격되고 좀 2-3년 지나고 나니까 취소가 된 거예요. 다시 갔다니까 안 되죠. 그쵸? 그다음에는 상상할 만하죠. 상상하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상상하는 대로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물론 해결은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건데 이 기사 내용 그대로 본 겁니다. 기사 내용 그대로 본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 요게 요거에 이 내용이 신격되면은 오히려 건축 허가 요건이 까다롭다 이 얘기입니다. 현황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이 면 단위가 그죠? 읍으로 승격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승격되면은 일단 집가는 상승합니다. 집가는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승격됐다는 얘기는 인구가 5만 이상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만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2만 이상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하고요. 그다음 중심지잖아요. 시내잖아. 읍내. 읍내잖아. 읍내잖아. 읍내. 그러니까 중심지가 되니까 집가 상승해요. 근데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이해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명리가 돼 가지고
주변의 이해관계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내가 외지에 있어. 그럼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얘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막상 달리 어떤 좋은 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현황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리하셔서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